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으라차차 2학년 집사입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집 밖에 나가기가 좀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되신 분들 너무나 많으시죠. 어, 꼭 헬스장에 가야만, 꼭 어느 뭐 센터에 가야만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유튜브라던가 다른 여러 영상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운동을 따라할 때 꼭 내 몸에 맞는 것들 이런 것들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잘못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못하고 나서 오히려 더 아파서 병원이나 센터에 찾아오시는 그런 환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가운 가족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정말 정직하고 그리고 몸에 부담되지 않는 그런 운동 방법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을 보게 되면은 시각적으로 조금 더 화려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어쨌든 뭐 어찌됐든 다른 그런 프로그램과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센 그런 동작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의 운동들을 최대한 피하고 정말 도움이 되는 운동들,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골다공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한번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골다공증이란 무엇이냐? 이제 우리 뼈가 있으면은 그 뼈 속에 모양을 보시게 되면은 약간 스폰지처럼 돼 있어요. 스폰지가 어떻죠? 구멍이 이렇게 듬성듬성듬성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뼈를 해부학적 구조로 해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는 이런 그 스폰지 모양 같은 치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용가리 통뼈라는 건 없는 거예요. 통뼈는 없고 다들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구멍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조그만 구멍들이 있으니까 이게 구멍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게 잘 안 보이다가 딱 보게 되면 구멍이 엄청 커 보이고 구멍이 굉장히 많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뼈가 엉성하게 보이는 거예요. 골다공증의 다른 말을 우리는 뼈 엉성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게 이 구조들이 있는 게 아니라 엉성엉성하게 뼛속에 구조들이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부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일반 정상 성인들에 비해서 우리가 이 골절상을 굉장히 많이 입게 됩니다. 음, 아마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뭐 한 번도 경험해 보시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골절이라는 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부러지시거나 아니면은 금이 가거나 이렇게 골절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는 삶의 질의 저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근데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골절이 사망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 어르신들, 우리가 파파 할머니들, 노인분들, 이 낙상을 하는 경우, 걸어가다가 뭐 넘어지셨어요. 그러면서 꼬리뼈에 골절이 있게 되는 경우는 이거는 사실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상으로 봐요. 해서 그분들이 꼬리뼈의 골절로 인해서 장시간 동안 누워 계시고, 누워 계시면서 컨디션이 떨어지시면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기능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폐혈증이나 이런 다른 합병증까지 오게 돼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서 요양병원에서는 이런 낙상 사고들을 최고로 조심하고 중요하게 봅니다. 음. 근데 꼭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그러면은 우리가 골절을 중요하게 봐야 되냐? 뼈 엉성증, 골다공증을 중요하게 봐야 되냐? 그거는 아니에요. 요새는 젊으신 분들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50대가 되어 가는 그리고 50대 이후가 되어 가는 성도님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50대쯤 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여성분들 오는 게 뭘까요? 갱년기죠.
이 갱년기로 인해서 뭐 안면 홍조도 생기고 막 나 왠지 오늘 이렇게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아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성격도 조금 바뀌어요. 성격도 조금 바뀌고 이제 잔잔하게 여러 부위에서 이제 순환의 문제로 인한 통증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무슨 단계가 오냐면 폐경기가 와요. 폐경기가 오게 되면서 월경이 멈추게 되면은 이제 우리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들을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호르몬이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점차 줄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뼈를 단단하게 할 수 있는 호르몬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뼈가 엉성해져요. 그래서 50대 이후, 특히나 이제 60세 전에 이 골다공증 수치가 비약적으로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나 내가 이제 한 50대쯤이 됐다 이러면은 한 번씩은 꼭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골다공증 점수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골다공증은 우리가 그냥 검사로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나 내과에 내원하셔가지고 골다공증 검사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골다공증 검사를 하시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검사를 하고 나면은 T스코어라고 하는 점수가 나옵니다. T 점수가 나오는데 그 점수를 기준으로 이제 내가 골감소증인지 골다공증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이제 의학적 처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비타민 D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은 뭐 칼슘제 같은 거를 처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의학적 처방이 아니더라도 약간 좀 아슬아슬해 보이시니까 그 뼈 단단해지는 음식들 많이 드세요. 이런 처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지금 우리가 왜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골다공증이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알아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성분들도 그러면은 그건 뭐 폐경기 여성에는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남자분들도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 굉장히 근육질의 남성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근육도 많고 뼈도 튼튼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쵸? 해가지고 뭘 하셨냐면은 저항 운동, 이제 힘을 주는 그런 우리가 왜 중량 친다 그러잖아요. 그런 운동을 하셨는데 그걸 하다가 저는 반대편 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탁 쳐다보니까 저항 운동을 하는데 그 근육질의 남성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육보다 뼈의 그 골격 구조가 약하다 보니까 자기 근력 힘으로 뼈를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이 상완골 뼈를. 그래서 저항 운동을 하다가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느꼈죠. 우리가 겉모양만 봐서는 골다공증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구나. 우리 뭐 의료진이나 이런 치료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꼭 외형만이 아니라 정말 잘 체크해야 되겠다. 그때 그거 정말 한 번 더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 번쯤은 내가 40대 이후가 됐다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은 한 50대 이후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골다공증은 아니지만 골감소증이다. 아니면은 이제 골감소증으로 진입을 하는 문턱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역전하기 위해서 예방을 하고 또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내 몸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단으로 조절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을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합성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햇볕을 쬐게 되면 비타민 D가 나오게 되는데 그 비타민 D가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도 주사를 수액 주사 맞는 게 거의 대부분 비타민 D 주사예요. 자, 요런 방법들도 있지만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주고 그 뼈에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면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막 머리 아파 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외부 압력이에요. 외부적인 어떤 입력을 주게 되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뼈는 더 단단해진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볍게는 줄넘기, 그리고 그 이후에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시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뼈 건강, 골다공증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많은 질병들을 다루지만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빗밤 2기를 시작하면서 골다공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대표적으로 생기는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생기고 누구는 안 생기고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쓰다 보면 잘 나타날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골다공증, 그리고 이제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것들은 뭐 무조건이죠. 아니면은 내가 자세가 체형이 변화되는 것들, 뭐 거북목이라던가 구분 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 빗밤 채널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개씩 다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이 운동을 좀 잘 따라 하시면서 한번 해보신다면은 몸이 변화되는 것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저항 운동에서부터 혼자 할 수 있는 운동들 어렵지 않아요. 집에 이제 구멍난 스타킹 하나 있으면은 우리 세라밴드 역할로 해서 하나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의자. 이렇게 준비물만 있으시면은 지금 당장 따라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녹화해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언제든지 보시면서 꾸준하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운동은 기본적으로 한두 번 한다고 내가 왕자 생기는 거 아니겠죠? 한 3개월 정도를 일주일에 2, 3회 정도 지속적으로 하시게 된다면은 지금 3월 달이니까 4, 5, 6월 달쯤에는 훨씬 더 건강한 몸으로 바뀌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뀌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은 다 단백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DNA들은 지금도 새로 생겨나고 죽고 이렇게 돼요. 뭐 기간마다 그 개월 수는 다를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평균을 따지면 3개월이면은 모든 세포가 다 죽고 살아나는 한 번의 사이클이 바뀌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자극을 주고 변화를 준다라면은 그 몸은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한번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몸이 변화되는 역사, 그리고 몸이 변하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마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게 되고 정신적인 부분도 변화가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삶 속에서 내 건강의 회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바뀐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보여주고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동참해 주신다면은 훨씬 더 우리 빛가운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운동 영상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양 발을 어깨 너비만치 벌려주시고요. 엉덩이는 앞으로 쭉 빼줍니다. 그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머리에서부터 몸통까지 일자로 고정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 허리를 제낀다던가 고개를 너무 숙인다던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무릎과 발목은 일직선이 되게끔 위치시켜 줍니다. 가끔 발목이 너무 무릎보다 뒤로 간다던가 앞으로 가게 된다면은 무릎을 오히려 상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 위치 꼭 지켜주시고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앞 허벅지 운동입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엉덩이를 의자 뒤로 쑥 집어넣어 주시고요. 만약에 팔걸이가 있는 의자라고 한다면은 팔걸이를 잡아주시고 팔걸이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운동하는 부위인 대퇴사두근, 앞 허벅지 근육을 살짝 터치하시면서 내가 무릎을 폈을 때 허벅지 근육이 잘 수축하는지를 느껴보시면서 무릎을 폈다 구부렸다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머리에서부터 몸통까지 움직임 없이 무릎 관절만을 움직여주세요. 지금 하는 동작은 어깨 운동인데요. 상체를 살짝 숙여주시고 팔을 옆으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모든 동작이 똑같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몸통까지 움직임을 최대한 억제시켜주시고 팔을 어깨 너비만치 올려주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아령이 없다고 한다면은
500ml짜리 생수병을 드시고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몸통을 살짝 숙일수록 뒤쪽에 있는 근육을 더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몸통을 뒤로 제낄수록 앞쪽에 있는 근육을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지금처럼 한 30도 정도 각도로 몸통을 숙이시고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운동은 종아리 운동입니다. 종아리 근육을 수축할 수 있도록 우리 까치발 서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의자 뒷부분을 잡아주시고요. 지금처럼 발목을 제대로 올리셔야 되는데 발목이 꺾인다던가 또는 안축으로 꺾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게끔 발목이 일자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은 발을 11자로 위치시켜주고 위아래로 움직여주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이 너무 기울어지셔도 안 되고요. 일직선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지금 하는 운동은 햄스트링 근육, 우리 뒤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 근육의 강화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다리에 있는 뼈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처럼 밴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집에 구멍난 스타킹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묶어서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머리에서부터 몸통까지의 움직임은 억제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하는 운동은 우리 이두근, 바이셉스 컬 운동인데요. 서서 하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움직이는 팔굽관절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는 동작을 최대한 억제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팔을 구부렸다가 드는 동작 같이 수행을 해주면서 모든 팔 근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이 동작을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구간을 나눠주시면 더욱 좋습니다.